한국이 항공모함을 포기했습니다. 3조 원짜리 사업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비웃었죠. 돈 없어서 포기했네. 항모에 대한 꿈은 무리였네. 근데요, 그 비웃음이 멈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항모 대신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알려지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국이 곧장 먼저 연락해왔어요. 같이 만들자고 말이죠. 한국이 포기한 건 경항공모함 CVX 사업이었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싣는 3만 톤급 항공모함이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투기 한 대 가격만 1,500억 원인데다가 1시간 비행 정비비가 5천만 원입니다. 조종사 1명 양성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20대를 운용하려면 교대 근무 포함 조종사가 최소 40명은 필요합니다. 이 모든 30년 운용비를 합치면 10조 원을 넘고 말이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200억 원짜리 러시아 최신 전차가 단돈 200만 원짜리 드론에 뚜껑이 따이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배수량 1만 2천 톤짜리 순양함이 말이죠. 건조비만 수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함이 수십억 원짜리 대한미사일 2발에 가라앉은 거예요. 비싸고 거대한 무기가 싸고 작은 무기에 무력화되는 시대가 오고 만 것이죠. 한국 국방부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7조 원 들여서 항모를 만들어봤자 자폭 드론 때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F-35B가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도 수백 대의 드론을 다 막기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항모 자체가 대한미사일에 피격당하면 3조 원짜리 전투기 20대가 배와 함께 통째로 바다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변론이 있습니다. 비싼 칼 하나 만드는 대신 벌떼를 선택하기로 말이죠. 유무인 전력 지휘함, 공식 명칭은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드론 모함입니다. 전투기 대신 무인 드론 200대 이상을 싣는 배예요. 취소된 경항모와 크기는 비슷한 대신 모함에 싣는 게 다릅니다. 소형 자폭 드론 200기 이상, 한 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준이에요. 200대를 다 사도 F-35B 한 대가 될까 말까한 가격입니다. 중형 정찰 드론 20기 이상. 이 중형짜리 드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화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공동 개발 중인 그레이 이글인데요. 탑재량 1.6톤에 24시간 이상 채공하면서 적 함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거기에 무인 수상정, 바다 위를 고속으로 달리는 드론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를 괴롭힐 때 쓴 게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인 잠수정까지. 무인 잠수정은 물속에서 기뢰를 탐지하고 적 잠수함을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 수면, 수중 3개 영역의 무인 전력이 한 척의 배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F-35B 20대와 비교하면 숫자는 10배가 넘는데 비용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격추당해도 조종사 목숨을 잃지 않아요. 조종사 양성비도 생명 유지 장치도 사출 좌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 비용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배가 무서운 이유는 드론이 많아서가 아닌데요. 진짜 이유는 바로 200대를 동시에 굴리는 두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AI 군집 비행 기술, 스웜 드론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명의 관제사가 명령을 내리면 드론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요. 서로 충돌하지 않게 대형을 유지하고 적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공격 패턴을 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 전파 방해를 당하면 끝 아니냐? 제밍에 취약하지 않느냐? 옛날 드론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드론 한 대를 원격 조종하던 시절이라면 말이죠. 지금은 다릅니다. 임무형 자율비행이에요. 통신이 끊겨도 지들끼리 알아서 작전을 수행할 줄 아는 두뇌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뇌가 하나가 아니라 200개인 겁니다. 위성통신, 함대 간 중계, 드론끼리 직접 통신 등등. 만약 통신 경로가 하나 막히더라도 다른 경로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무인 전력 지휘함에는 EMALS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기식 사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포드급 항모에만 들어간 기술이었던 것인데요. 드론을 갑판에서 순식간에 쏘아 올리는 장치인데 한국이 이걸 소형화해서 국산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경우 자기
자기부상 열차 기술이 이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원리가 같아요. 자기장으로 물체를 가속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드론을 연속으로 빠르게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론 모함은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이 호위하거든요. 기존 독도함, 마라도함도 성능 개량을 거쳐서 드론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고 말이죠. 드론 모함급 함정이 세척이 되는 거예요.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10년째요. 원래 항모로 설계된 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배의 갑판에 내열 코팅을 새로 하고 함수 모양을 사각형으로 바꾸고 경납고를 늘리고 개조에 개조를 거듭하는데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생을 다 거쳐도 그들은 현재 실을 수 있는 전투기가 고작 10대 안팎이에요. 그 10대마저 F-35B 도입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 시간에 판을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전투기 10대 올릴 자리에 드론 200대를 채우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같은 톤수인데 게임이 달라져 버렸죠. 일본이 과거의 무기를 억지로 올리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무기를 처음부터 설계한 거예요. 중국도 일본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푸젠함에 전자식 사출기 달았다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10만 톤짜리 대형 항모 위에 유인 전투기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비싼 칼을 더 크고 비싼 칼집에 넣어버린 셈이랄까요? 한국은 그 경쟁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칼 대신 벌떼를 들고 나왔으니까 상대가 준비한 방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유인항모 운영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인항모부터 당장 활용이 가능하겠냐?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의문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국이 택한 게 단계적 접근이에요. 처음부터 완성품을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개념 검증부터 시작해서 운영 데이터를 쌓아가겠다는 겁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 먼저 드론 운영 시험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함을 설계하는 구조로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AI 드론 군집 기술, 미국과의 방산협력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전부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먼저 조선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세계 점유율 80% 이상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전부 1등이에요.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함정 106척을 건조하고 18척을 해외에 수출했어요. 필리핀 호위함 12척 수출 계약을 맺었고 하나오션은 인도네시아, 태국, 노르웨이에 잠수함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18개월 만에 뽑아냅니다. 미국은 같은 배를 28개월 걸리는 데에 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가격은 2배입니다. 같은 성능의 배를 절반 가격에 3분의 2 시간 만에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 조선소는 현재 녹슬어서 자기 해군배도 못 고치는 판에 한국한테 정비를 맡기고 있어요.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했고 HD 현대도 미국 해군 보급함 수리를 맡았습니다. 하나오션은 아예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1,400억 원에 인수했어요. 미국 본토에 한국 조선소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2025년 한 해만 5건의 한미 방산협력 계약이 터졌어요. 한화와 제네럴 아토믹스 정찰 드론 공동 개발, 그리고 지넥스원과 안두릴의 AI 유도무기 통합, 거기에 HD 현대와 안두릴 자율항해 해양 플랫폼 공동 개발에 바톤 시스템스와의 수중 드론 군집 공동 개발까지. 이게 전부 1년 사이에 한국에 쏟아진 일들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자기네 조선소로는 배를 빨리 못 찍어냅니다. 그래서 배는 한국이 만들고 거기에 미국의 AI 두뇌를 심는 구조를 짠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미국의 최신 AI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동시에 우리 방산 수출의 신뢰도까지 올라가니까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의 분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위상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적이 얼마나 큰 배를 가졌느냐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 되었어요. 이제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봐야 하는 시대인 거죠. 드론 200대가 동시에 쏟아지면 말이죠. 적의 방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미사일 20발이면 전투기 20대를 잡을 수 있지만 드론 200대를 잡으려면 200발이 필요해요. 적 입장에서는 방어 버튼을 누르다가 손가락이 먼저 탈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드론 모함에 들어가는 드론을 누가 만드느냐? 지금 한국 안에서도 경쟁이 붙었습니다. KAI가 UCAV를 내놓고 대한항공이 로우스를 들고 나왔거든요. KAI는 빠르게 시제품을 뽑아내는 스타일이고 대한항공은 묵직하게 검증하고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겉으로는 기체 대결처럼 보이지만 진짜 승부는 해군이 원하는 운영 체계를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인 거죠. 좋은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드론을 바다 위에서 매일 띄우고 회수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을 누가 잡느냐. 이러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국내 결과물의 품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국격이라는 건 멋있는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덤비면 손해가 확정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짜 억제력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그 구조를 바다 위에 올리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항모를 포기했다고 비웃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거라고 말이죠. 남들이 크고 비싼 칼을 자랑할 때 우리는 상대의 방패를 무력화하는 벌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벌떼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 두뇌를 심을 수 있는 AI, 함께 갈 수 있는 동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2035년 이 배가 진수되면 동아시아 해양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알림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